못 배운 티나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4가지.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사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는 사람. 바로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못 배웠다는 게 학력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왔어도 박사 학위가 있어도 고위직에 있어도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도 품격 있고 존중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양과 배움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일상의 작은 순간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에 집착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못 배운 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4가지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있던 행동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남의 시선에 대한 병적인 집착. 못 배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 사면 꼭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 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자기 가방을 쳐다보는지 확인합니다. 새 차를 사면 회사 주차장에서 일부러 천천히 내리고 새 옷을 사면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식당을 선택할 때도 음식 맛보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얼마나 멋져 보일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휴가를 가서도 진짜 쉬는 것보다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아이들 교육도 정작 아이가 행복한지보다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지를 먼저 따집니다. 왜 이런 집착이 못 배운 티를 드러낼까요? 진짜 배운 사람들은 내면의 중심이 확고합니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그냥 조용히 즐깁니다. 굳이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못 배운 사람들은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남들의 눈빛, 남들의 말 한마디, 남들의 반응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건 정말 피곤한 삶입니다. 한 번은 동창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최신형 명품 시계를 차고 와서는 시도 때도 없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한 친구가 그걸 알아채고 시계 좋네요 라고 말해주자 그는 30분 동안 그 시계 이야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어디서 샀는지,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아, 이 사람 수준이 이 정도구나. 진짜 멋진 사람들은 좋은 걸 가져도 조용합니다. 물어보면 담담하게 대답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물건이 아니라 그들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만 쫓아갑니다. 이런 집착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샀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구 아이가 더 좋은 학교에 갔는지. 평생을 남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두 번째, 돈 자랑에 대한 끈질긴 집착.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돈 자랑을 합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지인이 조촐한 모임에 왔는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카드를 여러 장 꺼내놓더니 이건 블랙카드고 이건 골드카드고라며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은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라며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한 말투를 썼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민망해했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집값을 흘립니다. 우리 집은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차가 얼마인지 꼭 언급합니다. 아이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휴가비로 얼마를 썼는지, 골프장 회원권이 얼마인지. 듣지도 않았는데 자꾸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를 고를 때 가격이 제일 비싼 걸 골라놓고 이 정도는 먹어야죠 라고 말합니다. 와인을 시키면서 이거 한 병에 얼마짜리인데 오늘 특별이라며 은근히 강조합니다. 진짜 부자들, 진짜 배운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벌 2세로 알려진 한 지인이 있는데 그 친구는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고 외제차 대신 중형차를 타고 만날 때마다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하지만 절대 금액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고 조용히 갑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왜 돈 자랑이 못 배운 티를 드러낼까요? 돈을 자랑한다는 건 결국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인격도 지혜도 따뜻함도 유머도 없으니 돈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대단한 부자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검소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바로 티를 냅니다. 조금 잘 되면 바로 과시합니다. 반면 교양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생겨도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고 겸손해집니다. 한 번은 한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분은 사업이 대박이 나서 수백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고 10년 된 차를 타고 백화점 대신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요. 나는 이게 편한데라고 하더군요. 그게 진짜 부자의 여유입니다. 돈 자랑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대단하네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작은 우월감에 대한 병적인 집착. 못 배운 사람들은 조금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그것을 과하게 휘두릅니다. 작은 권력, 작은 지위, 작은 우위를 마치 큰 것인 양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되자마자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동료들에게 갑자기 반말을 합니다. 작은 일에도 호통을 치고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자기가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되자마자 마치 건물주인 양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웃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내가 대표인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류입니다. 자기가 손님이라는 작은 우위를 이용해서 상대를 함부로 대합니다. 큰 소리로 호통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반말을 합니다. 제가 직접 본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이겁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는데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재벌 회장인 줄 알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야라고 부르고 늦게까지 일 시키고 주말에도 연락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실력 있는 직원들이 모두 떠났기 때문입니다. 작은 권력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아랫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오히려 권한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릅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 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나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래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작은 우월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외롭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마지못해 따르는 겁니다. 등 뒤에서는 욕을 먹고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갑자기 후배들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농담하고 편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필요한 말만 하게 됐습니다. 작은 권력을 과시하는 순간 진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직급 때문에 억지로 따를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장이든 청소부든 교수든 학생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품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네 번째, 험담과 뒷말에 대한 중독 같은 집착. 못 배운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남을 깎아내리는 데 집착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대신 남을 낮춥니다. 그게 더 쉽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누군가를 씹습니다. 그 사람 있잖아로 시작하는 대화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없는 사람 험담하기, 남의 약점 들추기, 소문 퍼뜨리기.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만나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합니다. 저 사람 요즘 힘들대, 저 집 부부 사이가 안 좋대, 저 사람 사업이 안 된대.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힘들면 은근히 좋아합니다. 한 번은 동네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집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이가 어떻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다음 주에 그 당사자가 나타나자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는 겁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뒷담화의 전형입니다. 왜 못 배운 사람들은 험담에 집착할까요? 첫째, 자기 가치를 높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더 나아질 방법을 모르니 남을 끌어내려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아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둘째,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충만하면 남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으려 합니다. 셋째, 진짜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이야기가 없으니 남의 이야기로 시간을 채웁니다. 진짜 배운 사람들은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입장도 있겠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라며 여지를 둡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전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더 이상 험담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험담과 뒷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사람들이 알거든요. 내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내 험담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경계합니다. 실제로 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항상 이 사람 저 사람 험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 사람이 없을 때만 했고 그 사람은 철저히 정보망에서 소외됐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회사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모든 집착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없으니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남의 시선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돈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작은 권력으로 자기를 세우고 남을 깎아내리며 자기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들은 절대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한순간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도 곧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더 심한 집착을 반복합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진짜 교양은 이런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생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용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시끄럽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합니다. 둘째, 존중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킵니다. 높은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합니다. 셋째, 겸손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습니다. 넷째, 따뜻합니다. 남의 실수를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냅니다. 다섯째, 깊이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남의 험담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집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는 않나요? 명품을 사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나요? SNS에 올리는 모든 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요? 돈 이야기를 너무 자주 꺼내지는 않나요? 내가 얼마짜리를 샀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은근히 자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권력을 과하게 휘두르지는 않나요? 후배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나요? 식당 종업원에게 불친절하지는 않나요? 남의 험담을 즐기지는 않나요? 모이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하지는 않나요? 남의 불행을 보며 은근히 위안을 받지는 않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았다면 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의 시선 대신 내 마음에 집중하세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대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물어보세요. SNS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나를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건지. 둘째, 돈 이야기를 줄이세요. 특히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습관을 없애세요. 좋은 걸 샀으면 그냥 조용히 즐기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세요. 사장이든 청소부든 교수든 학생이든 똑같은 존중으로 대하세요. 특히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관찰하세요. 거기서 진짜 내 수준이 드러납니다. 넷째, 험담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세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 험담을 시작하면 적당히 화제를 돌리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라 그건 그렇고로 대화를 바꾸세요. 못 들은 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내면을 채우세요. 독서를 하든 운동을 하든 취미를 가지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세요. 자기 삶이 충만하면 남의 삶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교양과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자기를 돌아보고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할 때 생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옛날 습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진짜 배움은 학력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작은 권력에 도취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교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분위기로, 말투로, 눈빛으로,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진짜 배운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볼 때,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못 배운 티는 화려한 말로도 비싼 옷으로도 좋은 차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엇에 집착하는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진짜 교양은 가진 것을 뽐내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겸손해질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